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어제 신발, 스니커 라인을 새로 선보였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만에 완전 매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 인기가. 그 열렬 지지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 과반이 트럼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그 Never Surrender High Top Sneaker인데 $399에 파는데 이게 지금 다 팔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 스니커를 선보인 게 트럼프가 뭐 최초는 아닌가 봐요. 뭐 오바마도 뭐 스테픈 커리하고 이렇게 그 같이 운동하면서 나이키가 제작을 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을 위해서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트럼프 브랜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T가 딱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아마 이 신발 굉장히 많이 살 것 같고 유세장에도 이 신발 신고 많이 갈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인기를 실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세장 가보고 뭐 꼭 트럼프 랠리가 아니고 이제 CPAC 행사에 제가 몇 번을 갔었죠.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텐트 치고 무슨 콘서트 뭐 테일러 스위프트 뭐 마이클 잭슨 콘서트처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줄 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열렬 지지자가 이렇게 정치인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트럼프 정책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정책 굉장히 지지하고 트럼프 사람도 저는 성격이 그런 그 매력적인 성격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비테이트 하는 거고 그 사람을. 그 기존 정치인들하고 판이하게 달라서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일단 1000켤레 판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대박 하나 터졌는데 최근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셜미디어 모회사 그리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간 합병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Digital World Acquisition이죠. DWAC. 이 주식 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경선을 연달아 승리하면서 뭐 하루에 86% 올라오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는 얼마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 그 수준일 수도 있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 DWAC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그래서 DWAC은 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죠. 예, TMTG 하고 합병을 위한 신고서가 SEC로부터 유효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MTG,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모회사예요. 그래서 로이터는 합병 회사 가치가 100억 달러. SEC clears Trump's social media deal worth as much as $10 billion, 1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트럼프는 합병 회사 지분을 58.1%에서 69.4% 사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평가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X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죠. Truth Social하고 X 간 그 규모 차이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사용자 차이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데 X가 하지만 거기 절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액을 두고 투자자 다수가 트럼프 지지자들로 이렇게 또 밝혀졌고 이들 중 일부는 Truth Social 손실 및 사용자 기반 제약에 대해 눈을 감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했어요. 참고로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라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패트릭 벳 데이빗하고 알렉스 존스끼리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로이터 통신이 로스차일드 가문 거 아니냐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렉스 존스는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TMTG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이 주식이 DWAC입니다. DWAC 그러니까 Digital World Acquisition Corporation 이게 이제 트럼프 주식인데 이 주식이 지난 1월 대비 지금까지 벌써 3배나 올랐다고 그래요. 3배.
예, 3배나 올랐습니다. 3배 이상 치솟았다고 그래요. 지금 기사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구글 해가지고 뭐 스탁을 확인한 건 아닌데, 로이터 통신 따르면. 디웨 측은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는 대선 향방에 따라 트루스 소셜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SEC 승인에 따라서 나스닥 상장사인 디웩이 주주들에게 합병을 지지해주도록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디웩 주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뭐 매일 수십 %씩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합병을 마무리하는 데는 근데 걸림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디웩 설립에 기여한 패트릭 올란도 전 CEO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후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잇따라 퇴출당했죠. 그래서 TMTG를 설립하고 2022년 2월, 그러니까 재작년 2월 트루 소셜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은 작년 11월 트루 소셜이 출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총 7,300만 달러 손실을 냈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테크 기업들도 초반에는 많이 손실을 봐요. 적자 운영 많이 하고 뭐 넷플릭스 적자 운영했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런 기업들 대부분 초반에는 적자 운영 많이 했습니다. 뭐 테슬라 역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기업 슬래시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뭐 기후 변화 대응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 회사니까. 어쨌든 디웩하고 합병이 TMTG 존속의 필수적인 수단이 됐다고 그렇게 CNBC는 전했습니다. 디웩 서류에 따르면 TMTG는 작년 첫 9개월 동안 매출 34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전년 동기에는 23만 7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운영 손실도 1,0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에는 동기 1,93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거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루 소셜 그러니까 트럼프 트루 소셜 그 팔로워가 지금까지 이제 661만 명이고요. 하지만 X축으로부터 영구 정지당할 때 그때 이제 팔로워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트루 소셜 팔로워가 661만 명이고 그러니까 트위터 때는 8,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팔로워가. 현재도 X 트럼프 계정에는 8,740만 달러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X는 트럼프 계정을 잠금 해제했죠. 일론 머스크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이렇게 꼭 트럼프뿐만 아니라 FBI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런 진실들을 이렇게 무장해제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박사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다 봉인해제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진실을. X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X 봐요. 지금 많은 언론이 특히 한국 한인 언론인도 X 안 보고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 LA 타임스, 뭐 뉴욕타임 와포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많은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적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120명 해고했고 지금 보면 제프 베조스가 그 워싱턴 포스트로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외인데 뉴욕 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뉴욕타가 가짜 뉴스라는 거 모르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냥 구독을 해요. 뉴욕 타임스 뭐 루이비통 뭐 샤넬 브랜드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구독을 합니다. 대다수가 근데 또 뉴욕타임스 기자들도 정독도 안 해요. 사실 보면. 트루스 소셜은 현재 890만 가입자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X 월 사용자 수는 5억 명이나 달합니다. 예. 토론의 장이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X가.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한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Secret Service agent guards stairs so Biden won't fall boarding Air Force One.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에어포스 원 이렇게 탑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비밀 경호원들이 가이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넘어졌었잖아요. 그죠? 보셨죠? 트럼프가 법정에서 잇따라 불리한 그런 판결 내지 평결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억 4,200만 달러
법률 비용이 5억 4,200만 달러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뭐 그게 한 1억 달러, 그러니까 6억 4,2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캐롤, 이진 캐롤이라고 그 완전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소송을 걸어서 어쨌든 트럼프가 패소를 해서 500만 달러 이제 입금했고요. 캐롤한테 주기 위해서. 2021년 재정 보고서 따르면 트럼프는 3억 달러 현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르죠. 그 돈이 지금 여전히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러커들이 트럼프 열렬 지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뉴욕시로는 가지 않겠다. 이번에 3억 5,500만 달러 벌금 부과 판결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면서 뉴욕 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물량도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모로 뉴욕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민폐고 난립니다. 진짜 뉴욕시. 뉴욕주도 그렇고 티샤 제임스 검찰총장도 문제 많은 사람이고. 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미국 라디오 컴퍼니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RSC를 매입했습니다. 참 메인스트림 미디어뿐만 아니라 라디오 쪽은 그래도 보수 진영이 많이 이렇게 좀 꽉 잡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에 의해서. 메인스트림은 제가 볼 때 거의 뭐 소로스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회사가 빚이 한 4억 달러 넘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소로스가 갚아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미국 내에 220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RSC가. 그리고 마블이 또 하나의 페미니스트 영화 내보냈죠. 개봉했죠. 매덤 웹이죠. 매덤 웹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래요. 소니하고 마블이 공동 제작했는데 영화가 출시했는데 오프닝 데이에 605만 달러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는 215만 달러. 제작비만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달러. 프로모션 비용까지 그렇게 달했는데 잘해야 2천만 달러 벌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들의 평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에 그쳤습니다. 보통 시네마 스코어가 Rotten Tomatoes보다 조금 더 Rotten Tomatoes는 이제 관객 점수가 있고 평론가 점수가 있죠. Rotten Tomatoes보다 시네마 스코어가 좀 더 후한 편입니다. Rotten Tomato 그 평론가 점수보다. 저는 Rotten Tomatoes도 평론가보다는 이렇게 일반 관객 평점을 더 높이 쳐줘요. 저는 평론가들 중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오피니언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 3억 5,500만 달러 벌금 부과 결정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피니언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월스트리트 저널 에디토리얼 보드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오피니언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로 물론 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과정을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하지만 그 피해자가 없었다. Nobody lost money. This punishment smacks of political overkill.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법정 케이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실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결정돼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돼도 지지할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답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열리죠.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아마 그걸 끝으로 나가지 않을까. 니키 헤일리가 이제 사퇴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보직에서. 물론 본인은 무조건 뭐 슈퍼화일까지 가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또 뭐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손해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또 레이스를 해야 이게 언론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 롤링스톤 탐사보도 기자 맷 타이비하고 좀 괜찮은 관계였잖아요. 트위터 파일 통해서 이제 그동안 트위터가 얼마나 많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억압했는지를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맷 타이비 기자가 그때 이제 맷 타이비가 공개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트위터에서. 그래서 메타에비가 이걸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보면은 보수 논객인 댄 번지노 그리고 찰리 커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는 스탠퍼드대 의대 약학과 교수이자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인 제이 파타차라 박사가 포함됐고 파타차라 박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0월 영국 옥스퍼드대 그리고 하버드대 감염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봉쇄 정책을 그만두자 락다운 정책을 그만두자는 내용의 Great Barrington 선언문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선언문은 봉쇄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타차라 박사는 이런 주장을 펼친 뒤 트위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의 게시물이 널리 확산하지 못했어요. 트위터 파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 지시에 따라서 게시글을 검열해 왔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그동안 한 짓거리들을 다 알게 되면서 CEO가 되면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머스크가 밝힌 거였어요. 트위터는 지금은 X지만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0년 대선 기간에도 정부에 협력해서 조 바이든 당시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하도록 게시글을 검열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트위터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드러난 겁니다. 메타이비가 이런 내용들 트위터 내부 문건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또 메타이비는 조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 차남인 헌터 바이든 스캔들 관련해서 트위터 직원들의 반응까지 공개를 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걸 거의 안 다뤘습니다. 창피한 거니까 자기네들한테. 그때 문건에 따르면 트위터의 한 임원은 그해 10월 다루한 임원들에게 바이든 담당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그러면서 5건의 트위터 게시물 링크를 보냈고 3시간 뒤 처리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관련된 내용들을 섀도우 배닝 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가 자발적으로 게시글 검열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 아니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서 게시글 검열을 하는 것은 분명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콤비처럼 이렇게 일을 같이 했거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해왔다 하면서 맷 타이비 탐사보도 기자한테 보내고 맷 타이비가 이걸 또 자기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또 쫙 적나라하게 다 공개를 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보였는데 둘끼리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이 뉴 리퍼블릭에 나온 얘기인데 Twitter files Matt Taibbi, 트위터 파일로 유명한 Matt Taibbi says Elon Musk sent him unhinged messages.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통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the former Twitter files journalist has apparently fallen out of the good graces of billionaire Elon Musk. 일론 머스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이제 맷 타이비한테 트위터 관련된 X 관련된 문건들을 안 줄 것 같아요.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다 공개할 거 다 폭로할 거 폭로했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모르죠. 이 내용들은. 예. 한인 언론 중에서는 유일하게 라디오 코리아가 보도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보도이사 하면서 둘끼리 DM이라는 건 이제 문자 메시지 이렇게 디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막 싸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맷 타이비가 substack 이용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substack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섀도우 밴 이렇게 맷 타이비를 오히려 섀도우 밴 했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X 쪽에서.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를 계속 지금 까고 있죠. 뭐 마약 많이 한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에 꼭두각시라는 식으로 그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For Elon Musk, lately it's all about Russia, Russia, Russia. 일론 머스크한테는 모든 게 지금 러시아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A billionaire maintains his companies are doing the most to undermine the Kremlin.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친러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항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아웃사이더 목소리 싫어하고 이렇게 기득권 공화당 보수 진영 기득권 쪽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팍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그 뉴스 코퍼레이션 산하죠. 그리고 바프타 시상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또 휩쓸고 다녔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오펜하이머 뭐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몇 개는 제가 좋아해요. 예. 근데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예. 오펜하이머가 이제 7관왕을 차지했다는데 이거 보면은 예, 여기서 최우수 작품 그러니까 작품상 차지했고 감독상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최고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라고 봐요. 역대급 영화예요, 그 영화는. 뭐 히슬레저 연기뿐만 아니라 예,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그 나무주연상에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차지했고요. 오펜하이머 역시 나왔고 그다음에 여우주연상에는 에마 스톤. 에마 스톤은 라라랜드 주연을 했던 배우죠. 예전에 이제 ECA라는 코미디 영화로 떴죠. 그리고 나무주연상에는 역시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 역을 맡은 킬리안 머피라고 그러죠. 킬리안 머피가 나무주연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좀 세게 말했더니 나토 국방비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인지 독일이 바로 GDP 2% 국방비에 쓰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좀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게이브웨이 펀디시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찬한 거죠 트럼프 그 스타일을.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